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보이지 않는 고정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대 때는 잘 몰랐던 지출이 30대, 40대가 되면 갑자기 많아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소비 습관의 문제라기보다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생기는 고정비의 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이런 비용을 저는 보이지 않는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매달 자동이체 되는 월세나 보험료처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그리고 빠짐없이 나가는 지출입니다. 특히 인간관계나 가족관계가 중심이 되는 항목이라 줄이기도 끊기도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명절 비용입니다. 20대 때는 명절이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는 날이었죠.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부모님 용돈, 조카나 조부모님 선물, 또 친척들에게 드리는 인사 비용이 생깁니다. 보통 한 번 방문할 때 5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쓰게 됩니다. 설, 추석 두 번만 해도 연간 100만 원 안팎이에요. 결국 명절은 휴식이 아니라 일종의 관계 유지비가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일입니다. 20대 때는 생일이 그저 축하받는 날이었다면 30대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챙겨야 하는 날로 바뀝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챙길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지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과 가까운 친구만 계산해도 1년에 적어도 5번에서 6번은 식사나 선물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양가 부모님 생신만 해도 아무리 못해도 한 분당 1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하게 되죠. 여기에 형제나 자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의 생일까지 더하면 연간 지출이 100만 원을 넘기는 건 순식간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모이면 결코 가벼운 수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챙기고 저 사람은 안 챙기면 서운해할까? 하는 심리적인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과는 안 주고 안 받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나 간단한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죠. 이게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관계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관계에 담긴 관심의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경조사입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고 하지만 막상 주변을 보면 여전히 매년 한두 건씩은 결혼식이 생깁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돌잔치나 장례식에 참석할 일도 조금씩 늘어나죠. 보통 한 번 참석할 때 10만 원 정도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게 되는데 이걸 연간 3번만 잡아도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당장 여유가 없는 시기에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이 나가면 체감되는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요즘은 예전처럼 직접 청첩장을 전하는 경우가 드물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럴 때면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이건 축하가 아니라 사실상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먼저 들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챙겨야 할 날이 많아집니다. 배우자의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의 생일, 크리스마스, 여기에 휴가철 여행까지 합치면 연간 최소 200만 원 이상은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여행 한 번에 100만 원, 기념일 선물과 외식에 50만 원, 자녀 생일 준비 30만 원 정도만 해도 이 금액이 금방 됩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즉 명절 비용, 생일, 경조사, 가족 관련 지출을 모두 합쳐보면 연간 약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중 약 10%가 이렇게 제2의 고정비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지출인 거죠. 문제는 이런 비용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에 2번뿐인 명절은 생각보다 금방 돌아오고 사회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며 지출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결혼식이 줄어드는 대신 아이 돌잔치나 부모님 칠순잔치 같은 행사는 늘어나고 자녀가 자라날수록 챙겨야 할 학교 행사나 여행비, 선물 비용도 더해집니다. 결국 이런 지출은 단순히 아껴 써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책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런 비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의 소비 습관이라기보다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출을 예측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리 인식하고 준비해두면 부담이 덜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면 매년 같은 지출이 반복되면서 가계의 여유를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고정비는 크든 작든 재무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경계선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은 비용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관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 유지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넓어지지만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쓰는 시간과 비용의 밀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관계를 동일하게 대하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선물이나 금액이 아니어도 마음이 담긴 연락이나 인사 한마디면 충분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부족함 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이 곧 금액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형편에 맞게 기분만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드리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죠. 이번엔 여유가 없지만 다음엔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은 금액보다 자녀의 마음을 더 크게 느끼시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성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부담이 되고 지출은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은 깊게, 지출은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을 따로 잡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나 저축, 투자 계획은 세심하게 관리하지만 관계 비용은 대부분 그때그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누적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을 생활비와 별도의 예산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관계 비용으로 잡아두면 연간 약 360만 원 수준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갑자기 지출이 생겨도 예상치 못한 돈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돈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흥적인 소비를 계획적인 지출로 바꾸는 것이죠.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소비 후의 만족감도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비용을 정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돈이 많이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금액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표현이 훨씬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선물이나 큰 금액의 용돈 대신 적당한 금액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짧은 편지나 진심 어린 메시지 한 줄이 값비싼 선물보다 더 큰 의미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돈 중심에서 마음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진심이 담겼느냐입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지갑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30대, 40대의 재무관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은 씁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은 잘 모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죠. 하지만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명절비, 경조사비, 가족 관련 비용 같은 지출은 아무리 아껴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을 극복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관리해야 할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균형을 잡고 조금씩 나아가려는 그 시도 자체가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들 각자의 속도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